부동산 경매 궁금하시다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A부터 G까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 주세요. 어떤 거 배워봐요? 우리가 좀 전에도 미분양 얘기했듯이 요새 이제 또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이제 부동산 경매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또 이럴 때 우리는 입찰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실제로 입찰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 시장 변화, 법원의 분위기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엮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직접 다녀오신 현장의 목소리를 네. 또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눈 열고 귀 열고 듣도록 할게요. 최근 아파트 낙찰동향이라고 지금 저희 이 화면 아래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요, 이번 주에 법원에 이제 한번 또 입찰을 갔었거든요. 물론 꾸준히 가긴 가는데, 수원법원에 다녀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한가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네. 입찰한 물건에 또 이제 입찰자 경쟁률 이렇게 불러줘요. 집행관이 진행하시면서 들으면서 사람이 좀 없나? 라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경쟁률이 대한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률이 떨어졌구나. 딱 그 느낌이 난 겁니다. 경쟁률이 떨어졌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물론 입찰한 것 결과는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폐찰은 했고요. 대표님께서도 하나 한번 찜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원래 꾸준히 입찰은 가는데 네.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이유는 제가 워낙에 싸게 쓰거든요. 낮게 쓰기 때문에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다 되면 돈 버는 거고요. 저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 향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떤 입찰 전략이랄까 투자 전략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낌이 이거 뭔가 좀 느낌 달라졌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이제 입찰 끝나고 오후에 제가 이제 사무실 돌아오자마자 네. 입찰 통계를 나름대로 뽑아봤어요. 네, 제가 갔던 곳이 궁금해요. 수원이었고요. 수원법원이었고요. 또 입찰했던 곳이 용인의 그 수지구라는 동네. 네. 풍덕천, 상현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수지구라는 동네 입찰 갔던 건데 왠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요. 딱 그 동네, 그 한 동네의 물건을 지난 여름하고 이번 겨울하고 두 개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인, 지금 수지 딱 그 동네만. 점검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 용인 중에서도 수지라는 동네, 수지구예요, 수지구. 이 동네 물건만 제가 지난 7월, 8월 달 물건하고 요번 12월, 1월 달.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 기간이거든요, 한 달 기간. 그럼 보통 경매가 한 달에 한 10여 건이 나와요. 10여 건 이러면 왜 10건에서 20건 사이죠. 그래서 대략 10여 건 경매가 아파트가, 이게 주로 이제 아파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그 낙찰, 그다음에 경쟁률 이거를 한번 제가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게 그냥 실제로 뽑아본 겁니다. 이거를 뭐 다 보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그냥 혹시 이거 모니터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사진 딱 찍어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결과만 보면요. 지난 이게 7, 8월 달입니다. 자, 7, 8월 어떻게 보는 달이면요. 건지 전 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 네. 겁니다. 7, 8월 달이면요. 우리 그 작년 7, 8월 달 부동산 경기 난리 났었죠. 사실은 올해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시장은 뭐 폭등한다 난리 난다 이러다가 갑자기 11월 달 오면서 확 꺾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올해 7, 8월 달이면요.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거래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난리 날 때였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럼요. 했을 때. 네. 자, 그때였는데요. 그때 경매가 대략 한 14건 정도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 이제 낙찰가율, 그러니까 낙찰가가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응찰자 수에서 경쟁률이 얼마냐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평균 쭉 내봤더니 낙찰가율은 102%, 이게 이제 102%, 즉 감정가를 넘겼다, 평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싸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100이 기준인 거예요? 네, 100이 기준이에요. 100에서 보통은 100에서 빼거든요. 80%, 네. 뭐 7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100%. 보니까 개별 물건 보면 어떤 건 100%, 어떤 건 87%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110 몇 프로 해가지고 평균 했더니 100%. 그리고 경매라는 게 이제 경쟁이 붙어요. 이제 한 물건에 여러 명이 붙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중에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그 경쟁자 수를 봤더니 평균 12명, 각 물건별로. 한 물건당 네. 12명씩 붙은 거네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많이 붙을 때는 21명, 23명. 와, 이거는 낙찰 받아가도 더 애매하겠어요. 가격이 자, 올라갈 테니까. 만약에, 그렇죠. 지금 딱 이게 사실은 경매의 핵심을 찍으셨어요. 내가 입찰한 물건에 20명이 왔는데 그중에 내가 1등 했다. 그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만큼 비싸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비해서 사실은 비싸게 부른 거죠. 20명, 30명이 왔는데 거기서 1등 하면요. 사실 울어야 돼요. 사고 나서도 찝찝한 거죠. 너무 비싸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 당시에 이랬었습니다. 20명, 30명씩 왔었고요. 물론 작게 온 거는 4명 온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어떤 경우는 1명 온 것도 있네요. 근데 평균 했더니 12명이더라. 12월 1월에는 어땠어요? 자, 그래서 제가 12월 1월을 봤더니요. 일단 보기에도 왜 100짜리가 별로 안 보이죠? 여기는 다 100 이랬었는데 네, 네. 한 평균을 냈더니 94%. 그러니까 네, 네. 100에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떨어졌어요. 자,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낙찰가율보다도요. 경쟁자 수인데요. 경쟁자 수가 일단 10명 넘는 게 별로 안 보이죠. 20명은 아예 안 보이고요. 평균 6명.
그러니까 12명에서 6명으로 경쟁자가 절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날 제가 입찰했던 물건도요. 경쟁자가 7명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물건들은 대표님이 관심 물건이었다고요? 예. 제가 갔던 신봉 LG자에 제가 이걸 줄 알았었는데 보통 이런 물건들은요. 이 경쟁자가 네. 2, 30명씩 오는 거거든요. 아, 이때였었으면 네, 지난 네, 7, 8월 네. 달이었으면요. 한 2, 30명 정도가 왔을 텐데 왔을 텐데 지금 그때는 이제 7명 그러니까 제가 딱 정도. 느낀 게 상당히 적게 왔네. 자, 이 생각에 그냥 뭔가 느낌이 다르다. 네, 해가지고 네. 통계를 뽑아봤더니 실제 통계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 경쟁률이 빠졌고요. 거기에 응찰자 수 빠졌고요. 낙찰가율도 빠진. 그게 확실히 빠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을 이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더 재밌는 거 하나 사람들의 어떤 심리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면요. 입찰가가 여기 보면요. 끝자리수가 999, 999, 999, 999. 네, 네. 다 그런데요? 굿자. 예. 네. 900, 900, 900. 막 999만 9,999원. 이런 식의 입찰가를 쓰는가 하면요. 최근 걸 보면요. 다 그냥 5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그냥 이렇게 뭐 굿자가 별로 안 보여요. 아예 안 전 보이네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좀 넘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찰가 쓰는 거에도요. 어떤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9999 쓰는 거는요. 그만큼 낙찰받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앞 단위 숫자를 올리고 싶진 않죠. 아니 그거 자기는 최대한 올린 거야 그게. 아. 말하자면 이게 최대한 올린 겁니다. 999까지. 사실은 난 이 물건을 꼭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사실은 의지. 거기서 일 하나 더 쓰면 네. 앞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또 심리 싸움이네요. 예, 여기도. 본인 생각에는 최대한 올린 게 9999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올린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게 추세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추세가 네. 바뀌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여봤는데요. 자, 낙찰가율 100% 넘던 것이 90%대로 많이 빠졌고요. 줄었죠. 네. 응찰자 수 12명이던 것이 6명으로 역시? 절반으로 네. 푹. 이게 경쟁률과 가격이 빠졌다. 향후 이런 추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가정하에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입찰한 물건, 이 물건의 입찰을 제가 갔었습니다. 이게 신봉동에 있는 재밌어요. LG자이 네. 입찰 갔었고요. 이게 뭐 우리 그때 같이 갔던 멤버들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얼마를 썼느냐 보면요, 7명이 왔고요. 낙찰가는 3억 5,500입니다. 네. 제가 쓴 가격은요, 3억 1,500이에요. 7위. 7명 중에 제일 낮게 쓰셨던 거네요. 꼴찌. 네. 7명 중에 꼴찌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꼴찌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운전할 때 그런 얘기 있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과속이요.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바보다. 그런 말 있죠? 경매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높게 쓴 사람은 고가 입찰한 거고요. 나보다 낮게 쓴 사람은요, 시장을 모르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꼴찌했는데 저보다 높게 쓴 사람은 다 고가 입찰이다라고 생각을 해 마음이 편해요. 네, 이거를 아까워라 떠든 이러면 네. 이게 힘듭니다. 그냥 나보다 높게 쓴 사람 다 고가 입찰한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쓴 이유, 이 신봉동의 LG자이 여기 이제 33평짜리입니다. 33평짜리 물건의 동네 시세를 일반적으로 네. 일반인들이 시세를 네. 알아보잖아요. 자, 시세를 알아보려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시세가 뭐 이쯤 걸려 있어요. 부동산 가잖아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뭐 4억이나 4억 천이고 4억 이하는 물건이 없어요. 막 이러고요. 다녀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임장이라고 부르는데 현장 가봤더니 이렇게 물건이 보여요. 네. 이 정도. 3억 8, 9천.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이건 이제 매도 호가예요. 그냥 부르는 가격인 그렇죠. 거죠?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매도 호가고요. 실제 거래가 될 가격은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은 얼마일지는 사실은 여기서 좀 빼긴 빼야 됩니다. 여기서 뺀다고요? 이거는 부른 가격이잖아요. 팔겠다고. 실제는 매도가가 매수가가 왜 주식도 협상에 그렇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빠져야 네. 돼요. 게다가 앞으로 시장 전망. 앞으로 시장 전망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억 8천에 걸려 있지만 네. 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이거 완전 제 생각이가 3억 8천에 걸려 있지만 이게 향후 낙찰받고 팔 때까지 낙찰해서요. 매도까지 가려면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받아도 팔려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6, 7월쯤 파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됐을 때는 아마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조금 빠져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빠질 거를 감안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 얼마나 빠질 것이냐, 과연 네. 그때서 팔려면 얼마에 팔 것이냐,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이 이 정도 걸려 있지만 사실은 팔려면
한 3억 한 6천 이하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거 낙찰가, 현재 낙찰가 이 금액은 그러니까 현재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간 정도 제 느낌에. 낙찰가가 3억 5천 이 정도 5백이에요. 금액이면 네. 사실은 지금 시세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간 것 같고 향후 어쩌면 가격이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향후 6개월 그렇죠. 정도에 좋아질 거라고 내다본다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건데 그런 건 괜찮은 거고요. 이게 아니니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장을 이렇게 쭉 가만히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요.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지난 14년, 15년은요. 시장이 뜨는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요. 네. 조금 높게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어느 피를 주고 입찰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고 팔 때 되면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4, 15년도에는요. 조금 세게 갔었어요. 입찰가를. 네. 100% 잡아도요. 팔 때 되면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투자 전략이 유효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실제로도.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뭐 보통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안 오고 경쟁이 떨어지니까 나한테 기회가 와요. 낙찰받을 기회가.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데 그거를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이 완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질 거라는 가정하에 네. 그거를 완충 작용을 줘가지고요. 적당히 낮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받아가면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싸게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싸게 받을 것이냐 이거를 계속 시장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 가서 공부라도 하셔야 돼요. 누구랑 얘기도 하셔야 되고요. 모임도 가셔야 네. 돼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올해 시장은 약간의 이 하락기가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싸게 좀 더 낮게 입찰을 하시자. 그러면 낙찰받아도 불안하지가 않고요. 낙찰받은 게 돈도 벌 수 있는 하락기에도 돈 벌 수 있거든요. 제가 하락기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때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대표님 근데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예, 예. 안 좋을 거라고 나는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 낮춰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그게 정말 정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시세보다 10% 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요 어떠냐면요 주식은 이게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바뀌잖아요. 부동산은 그래도 좀 이게 이 바뀌는 이 텀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제가 하는 투자법 중에 이제 단타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있는가 하면 부동산에서 6개월은 단타 단타입니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부동산의 6개월은 단타가 되고요. 실제로 6개월 이내에 팔잖아요. 그럼 세금도 사실 비싸요. 단타 쳤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판 거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단타로 보고요. 그 정도면 사실은 크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 이 정도 개념이면 크게 실수는 안 합니다. 네, 네.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눈 분명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건을 보는 눈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시다 보면 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 실수도 여러 번 하실 거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또 자리 옮겨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